안녕하세요, 최희솔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3년 만에 구독자분들이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너무 신기해. 제가 2020년 3월 19일에 유튜브에 첫 영상을 올렸는데 그로부터 거의 3년 뒤인 2023년 2월 4일에 토요일이었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제 유튜브 스튜디오를 켰는데 구독자 수가 만이 딱 찍혀 있는 거예요. 1001도 아니고 9,999도 아니고 만이 딱 찍혀 있어서 너무 신기했는데요. 이거 다 여러분이 만든 숫자인 거 아시죠? 여러분이 없었으면 만들어지지 않았을 숫자이기 때문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고 만들어주신 기록이라고 알고 겸허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이 1만이 된 기념으로 Q&A 영상을 제작하고자 커뮤니티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질문들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이 질문에 좀 라이트하게 답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보러 가시죠. 가장 먼저 바다님의 질문입니다. 이솔님 인생의 동력이 뭔지 궁금해요. 어디서 나아갈 힘을 얻으시는지, 그리고 일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제 인생의 동력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유일무이한 삶이며 세상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 그 자체입니다. 원해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이왕 태어난 김에 지구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경험하고 싶고요. 일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정말 소소하게 다양하게 꽤 자주 있는 것 같은데요.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하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심장이 뛰고 있음에 감사하면 확 행복해지더라고요. 언젠가 이제 멈추게 될 심장인데 오늘도 열일해주고 있으면 심장한테 고마우면서 행복감이 확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떴을 때를 꼽겠습니다. 오늘이라는 선물을 무사히 받았을 때. 고행님, 구독자 1만 명 너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언니는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 하는 방법이 있나요? 하기 싫은 일은 제일 먼저 한다 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저도 사람인지라 하기 싫은 일이 있으면 미뤘다가 마감 기한 직전에 해치워 버립니다. 그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더라고요. 하기 싫은 일을 2시간 동안 붙잡고 있으면 늘어지게 되는데요. 차라리 타이트하게 마감 직전 30분 동안 해치워 버린다라고 하면 그 시간 안에 반드시 해야 되니까 집중해서 끝내게 되더라고요. 나에게 그 일을 수행할 최소한의 시간만 주는 거죠. 마감 직전에 시작한다. 미뤘다가 괜찮아. 밀어. 현주님, 우선 앞에서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를 봐주셔서 감사하죠. 저는 브이로그도 더 찍어주셨으면 좋겠고 취미생활하는 모습이나 운동하는 모습도 궁금하고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는 어떻게 지내면 좋은지, 나의 부캐 설정법이나 타인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면 좋은지, 업무 능률을 어떻게 올리면 좋은지 이런 게 궁금하네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우선 감사해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니 너무 기쁘고요. 여러분이 이런 메시지를 남겨주실 때마다 유튜브를 계속할 원동력을 얻습니다. 이솔로그랑 제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영상들도 더 자주 올려보도록 노력할게요. 저도 라이프 스타일 영상들을 자주 올리고 싶은데 솔직히 걱정되는 부분을 공유 드리면요. 일상에 이제 카메라가 들어오면 제 일상이 콘텐츠가 되는데 제가 콘텐츠를 위한 일상을 살까봐 아직은 두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을 콘텐츠화해도 일상이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을 때 그때 라이프 스타일 콘텐츠를 더 적극적으로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 제가 그리고 제 채널이 어떻게 성장할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 생활하면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 마침 제가 최근에 스스로 3가지 원칙을 세웠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거예요. 할 말만 한다. 제가 해야 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할 말은 잘해. 근데 말을 하다 보면 말을 하고 나서 아이고 괜히 말했다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친구들이랑 있을 때 편하게 얘기할 때는 상관없지만 회사에서는 괜히 말했다는 생각이 들 말은 최대한 안 하고 일을 잘하는데 필요한 말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전되기가 되게 쉬운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공간 안에서는. 그래서 할 말만 한다라는 저만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저도 아직 사회생활 연차가 2, 3년 정도밖에 안 돼서 인사이트와 노하우가 많진 않은데요. 회사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는 또 제가 회사 생활을 잘하며 저만의 답들을 축적해서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부캐 설정법, 현주님이 말씀하신 게 회사에서의 나와 회사 밖에서의 나를 분리하고 싶은 거라면 취미를 개발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캐. 취미 개발을
우선 추천드릴게요. 타인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면 좋을지 쉽지 않지만 언제나 너랑 나는 다른 사람이다 라는 생각으로 대하면 좋은 것 같아요. 업무 능률을 어떻게 올리면 좋을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간단히 2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내 능률이 올라가는 시간을 찾는다. 둘째, 내 능률이 올라가는 장소를 찾는다. 사람마다 능률이 오르는 시간과 장소가 달라요. 누구는 오전에 집중이 잘 될 수도 있고 누구는 오후에 집중이 잘 될 수도, 저녁에 집중력이 더 좋을 수도 있죠. 집중이 잘 되는 장소도 다 다를 텐데요. 어떤 사람은 소음이 아예 없는 정말 조용한 방, 독서실 이런 데 있어야 집중이 잘 될 수도 있고, 소음이 조금 있는 카페, 그 중에서도 재즈가 나오는 카페, 아니면 가요가 나오는 카페, 팝송이 나오는 카페, 클래식이 나오는 카페, 이렇게 내가 능률이 오르는 장소와 분위기가 다 다를 거예요, 사람마다. 그래서 현주님 자신을 관찰하면서 현주님의 능률이 올라가는 시간과 장소를 찾은 뒤에 그 시간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모니님, 언니 10,000명 너무 축하드려요. 감사해요. 언니는 스트레스 어떻게 풀어요? 요즘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일기가 길어지고요. 일기에 와다다다다다다 스트레스 받는 내용을 쓰고 나면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산책하는 걸 좋아해서 산책하면서 풀기도 하고 친구랑 대화하면서 풀기도 합니다. 님, 외로울 땐 어떻게 생각하고 이겨내시는지 궁금해요. 외로울 땐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 같고요. 나와 더 가까워지려고 하기도 해요. 저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마음이 너무 외로울 때, 너무 공허할 때 친구를 만나면 나의 빈 곳을 좀 상대를 통해 채우려는 마음이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가까운 관계에서 외로움과 자존감을 채우는 면이 있지만, 그게 과해지면 상대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지고, 그럼 그게 결국 관계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건강하지 못한 관계는 다시 나를 외롭게 만들고 악순환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나로 채우는 것과 상호작용으로 채우는 것의 비율을 7:3 정도로 유지하려고 해요. 많아도 6:4? 이거를 무자르듯이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조절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리보님, 유튜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최종 목표, 저는 유튜브를 통해 그때그때 드는 제 생각을 정리하고 나누는 게 재밌고요. 호기심이 많은데 저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재밌고, 일상 속에서도 많은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렇게 떠오르는 생각에 가는 생각을 정리하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유튜브에서는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에게 사랑이 중요해. 그런데 왜 중요한 거지? 고민하다 보니 나에게 사랑이란 이라는 영상이 나온 거고요. 내가 예전엔 이별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요즘은 이별을 수용하는 법을 알게 된 것 같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된 거지? 생각하다 보니 나의 모든 이별에게가 나왔죠. 또 나를 관찰하다 보니 갈수록 편한 걸 좋아하게 되고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데,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가지고 싶은 것이 있어. 원하는 것이 있어. 근데 이걸 가지려면 노력해야 돼. 이 둘의 균형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갈수록 편한 게 좋아지는 마음과 피어오르는 욕심의 균형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라는 영상이 나왔고요. 이 생각을 하다 보니 꿈과 욕심에 관한 생각을 이어서 하게 됐는데요. 제 욕심과 꿈을 관찰하니 욕심도 꿈도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점점 작아지는 욕심은 현실과 타협해서 작아진 건지, 만족할 줄 아는 즐거움을 느끼게 된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게, 점점 작아지는 내 꿈과 욕심의 이유는 현실과의 타협일까, 만족할 줄 아는 기쁨의 산물일까? 라는 영상이죠. 이렇게 제 안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연결하고 궁금한 것을 파고들며 생각을 탐구하는 게 재밌습니다. 영상들이 다 원고를 기반으로 나오거든요. 영상 하나를 만들 때 책의 한 챕터를 쓴다고 생각하고 글을 써요. 이 글은 보통 20번의 퇴고를 거친 뒤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지는데요. 나의 모든 이별에게는 100번쯤 퇴고해서 나온 영상입니다. 그렇게 하나의 생각을 세상에 내놓고 나면 실타래가 풀린 기분이 들어요. 그럼 하나의 수수께끼가 지나간 자리에 또 새로운 수수께끼가 들어오죠. 이 수수께끼를 또 푸는 거예요. 이 과정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영상 하나하나가 저에게 소중하고요. 다 제 아가들 같고 작품 같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제가 살면서 저 자신에게 떠오른 수수께끼를 풀며 저만의 해설과 답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제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 나만의 답을 찾고 단단하게 여러분만의 중심을 잡는 데 힌트를 얻으신다면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게 충분히 의미가 있고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다람쥐님, 최종 목표는 어떤 걸 두고 있으신가요? 다람님의 질문이 유튜브에 대한 최종 목표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앞에서 이야기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삶에 대한 최종 목표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저는 한 번뿐인 이 삶을 최이솔스럽게, 저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떠날 때, 내가 지구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라고 생각하며 미련 없이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 나다운 삶 하니까 저 사람이 생각하는 나다운 삶은 뭘까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다운 삶이 뭐라고 생각하는지는 조금 더 고찰해서 하나의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고르비님, 언니는 어떻게 카메라 앞에서 혼자서 그렇게 말을 잘하시나요? 저는 불안장애가 있고 워낙 소심해서 누구랑 대화를 하다 보면 백지 상태가 되고 어떻게 리액션 해야 하지? 이런 상황이 생겨서 엄청 불편한데 대화 연습을 하고 싶어도 혼자 얘기하는 것부터도 잘 못하거든요. 언니는 처음부터 잘하셨나요? 어떻게 잘하시게 되셨나요? 처음에 당연히 아니랬죠. 저도 연습하면서 지금처럼 된 거고요. 옛날에 올린 영상들 지금 다시 보면 너무 부끄러워요. 내용보다는 표정이랑 말투랑 제 손동작 이런 게 어색해서 항마력 딸려서 잘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 시작한 지 3년이 됐고 저는 이게 직업이니까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고를 쓰는 과정, 글로 제 생각을 정리해 푸는 과정이 말보다 먼저 있기 때문에 더 정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저도 누군가가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걸 물어보거나 갑자기 확 치고 들어오거나 그러면 당황하기도 하고 머뭇머뭇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화 연습할 때 다른 분들과 대화하는 게 어색하다면 먼저 거울 속에 있는 나와 대화하는 걸 연습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저도 그렇게 많이 훈련했고요. 제 3자가 보면 이상할 수 있지만 제 3자가 없는 공간에서 연습하면 되니까요. 거울을 보고 거울 속에 있는 나와 대화하는 상황이 어색하고 이상할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불안하다면 그나마 편한 내 눈을 마주보고 대화하는 것부터 연습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은님, 일기를 쓰다가 글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 종이를 찢어버리고 글씨가 마음에 안 들어 지워버리기 반복입니다. 완벽하게 써야 한다는 강박이 있나 봅니다. 그럴 수 있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질문 먼저 답변을 드릴게요. 완벽하게 써야 한다는 강박이 있을 수 있죠. 저도 일기를 쓰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박박 긋고 아래에 다시 쓰고 그랬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돌아보니까 그런 마음도 다 내 마음이더라고요. 완벽하게 글을 쓰고 싶은 마음 아니면 강박을 가지고 있는 마음, 그게 그때 나의 솔직한 마음인 거죠. 이걸 기록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제가 이거 처음 말하는 것 같은데 중학교 3학년 상반기에 쓴 일기들을 다 찢어서 없애놨어요. 어떤 방식으로 없앴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일기장 중학교 3학년 11월이었나? 이때 일기 이렇게 진짜 웃겨. 그냥 이렇게 찢겨져 있어요. 일기들이 막 이렇게. 그 전 일기를 다 버렸더라고요. 이걸 처음에 알았을 때는 어이가 없었는데 그때 나는 그랬구나 싶어요. 지금은. 그때 나는 일기를 뜯어서 버리고 싶었구나. 그때 중학교 3학년 때 저의 솔직한 마음인 거죠. 대신 이거 하나만 해줄래요? 일기 쓰다가 완벽하지 않아서 찢었을 때, 글씨가 안 예뻐서 지웠을 때 그 아래에 오늘 날짜를 적고 오늘은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일기를 찢어버렸다. 글씨가 안 예뻐서 지웠음. 이런 식으로 지금 지훈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말들을 한 문장씩 기록해주는 거. 이것만 해주세요. 이것만 하고 우리 지훈님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자고요. 두 번째 질문, 말 표현이 아름다워요. 주옥 같아 적어놓을 정도입니다. 일기도 글이니까 쓰다 보면 말도 같이 늘까요? 저는 늘었습니다. 생각이 정리가 안 돼도 말이 잘 나오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저는 제 안에서 정리된 생각이어야 말이 잘 나오거든요. 근데 글을 평소에 자주 쓰면서 생각들을 연결하고 정리해 놓으니까 말도 좀 정갈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대신 저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되지 않은 생각에 대한 질문이 훅 들어오면 의식의 흐름처럼 횡설수설합니다. 그리고 말 표현이 아름답고 주옥 같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우선 감사드리고요.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이야기는 제가 초고를 쓰고 그걸 수십 번 퇴고해서 만드는 거라 주옥 같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주옥이 되도록 갈고 닦으니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저를 좋아해 주시고 저를 빛내주시는데 저도 여러분을 빛내려면
가장 반짝이는 주옥을 드려야죠. 영선님, 언니 영상 보면 정말 포근하고 힐링돼요. 이솔이라는 이름은 정말 예쁜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궁금해요. 수험생인데 저도 언니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꼭 원하는 대학 붙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도 우리 같이 화이팅해요. 파이팅! 고맙습니다. 이소를 처음에 개명 후보군에 올렸을 때는 소나무의 기상과 품위를 이루다 라는 한글 뜻이 마음에 들어서 올렸는데요. 나중에 개명할 때는 한자를 넣었고요. 기쁠 이와 거느릴 솔을 넣었습니다. 저도 제 이름 좋아요. 유주님, 언니가 유용하게 사용하는 어플과 최애 영화들 궁금해요. 저는 아이폰 기본 메모 앱을 가장 유용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본 메모 앱 만드는 사람들 상 줘야 돼요. 최애 영화들은 빅피쉬, 물랑루즈, 반지의 제왕, 인사이드 아웃, 코코? 이런 영화들. 저는 영화를 보고 생각을 엄청 많이 해야 되는 복잡한 영화보다는 보면 기분 좋아지는, 아니면 영상미가 뛰어난 작품, 쾌감이나 희열이 있는 팝콘 같은 작품을 더 좋아해요. 요새 영화 많이 나와서 무슨 영화 봐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영화 추천해 줄래요? 여러분의 최애 영화도 알려주세요. 잘있나연님, 가장 좋아하는 영향을 많이 받은 책이나 영화가 있다면 알고 싶어요. 저는 20대 초반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20대 중반부터는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에리 프롬의 저서를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심리학자고요. 철학자는 니체를 좋아합니다. 에리 프롬의 저서는 거의 다 소장하고 있어요. 여기 사랑의 기술이 하나 있고, 사랑의 기술 너무 좋아해서 표지 새로 나왔을 때 하나 더 샀어. 그리고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가져왔는데, 에리 프롬의 저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 자기를 위한 인간도 좋고, 자유로부터의 도피도 괜찮고, 소유냐 존재냐도 재밌게 봤죠. 물론 비판적으로 읽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저랑 가치관이 맞아서 좋아합니다. 이하님, 질문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하나씩 답해보겠습니다. 제 이상형은? 이름을 개명한 이유는 하고 싶어서인데, 어릴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고 받은 이름이잖아요, 아가 때. 그래서 25살까지 산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릴 이름으로 지어주고 싶었어요. 개명 스토리는 개명한 지 4주년이 되는 올해 봄, 여름에 한번 영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관심사는 돈 모으기. 올해의 목표는 회사와 유튜브와 취미생활의 균형 잡기. 밤에 자려고 누우면 1분 내에 잠드는 것 같아요. 스르르 잠듭니다. 총 4개의 회사에 재직했고요. 인턴을 3번 하고 지금 정규직으로 첫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배운 점을 말하기엔 저도 사실 아직 병아리이긴 한데요. 사회생활을 할수록 내 삶의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정말 가깝고 소중한 관계를 소중히 아끼고 가꿔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용하는 핸드폰은 지금 충전 중이신데 아이폰 8 플러스고요. 2018년 2월부터 5년째 함께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저분을 쓰게 된 이유는 그 당시에 가장 최신 폰이어서 샀고요. 5년이 지난 지금은 안 최신 폰이 되었지만 전화하고 문자하고 카톡하는데 지장이 없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터치도 잘 안 먹고 카메라도 약간 뿌옇게 나오고 그래서 바꿀 때가 됐나 싶어요. 스튜디오 세팅하는데 몇 시간 걸리시나요? 이곳은 제 방입니다. 제 방에 벙커 침대가 있는데 요 위에가 침대고요. 여기는 침대 아래 공간이에요. 유튜브 촬영을 위해 제가 오늘의 집에 다닐 때 방을 싹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래 바닥도 깔아주시고 벽지, 천장 다 붙여주셨거든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런 거는 다 제가 골랐어요. 조명은 다 제자리에 있어서 이 친구들 켜기만 하면 되고요. 카메라 조명 세팅하는데 걸리는 시간만 하면 30분? 안 되는 것 같아요. 조명보다는 카메라 세팅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노출이 맞는지 틀어지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돼서 그 시간이 조금 더 걸리죠. 마이크도 세팅하고. 손동작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손이 엄청 커 보여요. 손 크기 재주실 수 있으세요? 저 손 별로 안 큰데. 재볼까요? 재봅시다. 제일 큰 게 이제 중지니까 중지부터 여기까지 하면 15cm? 16cm 정도 되네요.
제가 말할 때 손을 많이 쓰죠.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여요. 제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막 움직여서 손 묶어놓으면 말 못할 것 같아요. 이솔님 MBTI 궁금해요. 제 MBTI는 갈수록 중간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MBTI 얘기는 다음에 영상으로 다뤄볼게요. 중학교 3학년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중학교 3학년 사실 중학교 3학년이어도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가 다를 것 같아서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요. 지금 어떤 상황에 어떤 마음일지 모르겠지만 혼란스러우시다면 그 혼란스러움의 파도도 경험하시고 대신 내가 내 마음을 잘 챙겨서 그때그때 내 마음이 어떤지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헤아려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랑 친해지셨으면 좋겠어요. 1만 구독자 정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10만까지는 뚜벅뚜벅도 좋지만 빠르게 달려가 보시길. 뚜벅뚜벅 가면 안 될까요? 빠르게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빠르게, 네. 제가 체력 관리를 잘해서 지금까지 온 것보다는 약간 더 빠르게 더 좋은 콘텐츠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자아를 갖고 계신 예쁜 이솔님. 감사해요. 늘 응원해요. 저도 수자님들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항상 응원하고요. 지금까지 제 발걸음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늘 같은 자리에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